자신이 사는 곳이 지겹다고요? 해자가 있는 방이나 코끼리 퍼레이드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정원이 없어서 실증이 나신다고요? 어쩌면 변화가 필요할 때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이사갈 만한 집들을 살펴볼까요? 버킹엄 궁전 임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널찍한 궁전은 특히 왕실의 취향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700년대 초 버킹엄 공작은 윌리엄 윈드라는 건축가에게 버킹엄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네, 궁전이 아니라 집이요. 이 궁전은 오늘날 궁전의 모습의 초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1년 조지 3세는 아내인 샬롯 여왕을 위해 버킹엄 하우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버킹엄 궁전을 현재의 웅장함으로 변신시키기 시작한 건 그들의 아들 조지 4세였어요. 사실 어쩌면 좀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조지 4세의 인테리어 취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신고전주의 건축가인 존 내쉬를 고용해 버킹엄 하우스와 그 부지를 호화로운 기념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의회는 이 법안에 15만 파운드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수리 비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 결국 5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통화로는 10억 달러에 육박하죠. 775개의 방을 갖춘 이 궁전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을 포함해 감상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로 흐르는 강 같은 게 있어요. 옛날 타이번 강에는 어부들의 꿈인 연어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이 강은 런던을 가로지르며 버킹엄 궁전 아래의 지하 수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몇몇 낚시꾼들이 강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버킹엄 궁전을 포함해 길을 따라 있는 몇몇 건물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낚시꾼들은 당분간 다른 장소에서 미끼를 던지는데 만족해야 할 거예요. 버킹엄 궁전 내 15만 8천 평방미터의 정원은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왕 개인의 런던 정원이며 1년 내내 많은 왕실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행사들 중 가장 유명한 건 정원 안에 2만 4천 명의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여왕의 정원 파티입니다. 이 커다란 정원에는 축구장 29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눈 티를 마실 수 있는 약간의 공간도 있고 심지어 호수도 있어요. 낙타, 악어, 코끼리, 그리고 동물의 왕국의 독특한 많은 동물들 역시 이 궁전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헨리 8세의 통치 기간 동안 야생 사슴들은 정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임스 왕은 전체 동물원을 만들었고 미래의 왕족들은 이를 기꺼이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샬롯 여왕은 얼룩말 1마리와 8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고 빅토리아 여왕은 링 마스터 PT 바넘의 유명한 서커스 코끼리인 점보를 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버킹엄 궁전을 한 달 동안 임대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약 1750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즉 궁에서 임대료로 연간 약 2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풀어볼까요? 1750만 달러면 12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살 수 있습니다. 350만 달러짜리 시계를 여러분과 친구 3명이 함께 맞춰 찰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300만 달러가 남을 겁니다. 버킹엄 궁전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면 아마도 다른 왕실 저택인 윈저성이 취향에 맞을지도 몰라요. 이 성은 5만 4천 평방미터 크기이며 노르만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천년의 왕실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윈저성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점유된 성입니다. 11세기에 정복자 윌리엄이 처음으로 지었고 그 이후 39명 군주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업무로부터 벗어난 대부분의 주말을 이 성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해자 방입니다. 네, 해자를 위한 방이요. 스테이트 아파트먼트에서는 유명 예술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베스티블에는 무기와 갑옷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도 갑옷을 두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공간을 빌리는 데는 얼마가 들까요? 월 임대료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이 평균 영국 주택 40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바로 1억 3,600만 달러예요. 이 금액은 맨해튼 비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개인 섬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둘 다 예산에 맞지 않는다면 켄싱턴 궁전은 어때요? 이곳은 현재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집입니다. 런던 중심부 하이드파크 근처에 있죠. 이곳은 여러 개의 곁체와 왕실 아파트로 가득 차 있고 과거 많은 왕족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윌과 케이트의 집은 일반 아파트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큰 저택 안에 있는 저택에 가깝죠. 그 안에 심지어 시계탑까지 있어요. 1689년 윌리엄 왕과 메리 여왕은 켄싱턴이라는 마을에 있는 저택을 2만 파운드, 오늘날 약 530만 달러에 샀는데요. 그 당시 이곳은 켄싱턴 하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후로 왕족들의 세대는 계속해서 그 궁전에 살았습니다. 앤 여왕은 정원을 확장했고 오랑줄이라는 온실도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대중에게 개방된 식당이 되었습니다. 12만 1000평방미터의 땅에는 겨우 방이 20개 뿐이에요. 내부에는 왕족들이 일할 수 있는 서재 여러 곳과 응접실 2개, 부엌 3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3가지의 다른 야식을 먹을 수 있고 같은 냉장고를 2번이나 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왕실 아파트 내부에는 개인 체육관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4개의 층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켄싱턴 궁전을 임대하려면 한 달에 210만 달러가 들 겁니다. 210만 달러면 770마력의 시속 95km를 단 2.8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최고급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190만 달러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겠네요. 원하신다면 쇼핑카트에 혼다 시빅도 몇 대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샌드링엄 하우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랑하던 시골 별장입니다. 샌드링엄은 거대한 사유지로 과일 농장부터 박물관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왕족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 영국 왕실이 이곳에서 겨울 휴가를 보냅니다. 이 성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영국 노퍽에 있고 2만 에이커의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원근법으로 보기 위해 1에이커는 중세시대 소 한 마리로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의 크기로 처음 측정된 수치인데요. 그래서 샌드링엄의 땅을 하루 동안에 경작하려면 2만 마리의 사람과 2만 마리의 소가 필요합니다. 1862년 영국 왕실은 웨일스 공 에드워드 7세와 그의 약혼 여인 알렉산드라 왕비를 위한 시골 별장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 그 후 이 땅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넘어갔죠. 이곳에서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재소 직원들과 사과주스 압착 공장의 농부, 정원사 등이 있죠. 이 널찍한 주거지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바로 850만 달러로 53마리의 아라비아 말을 사는 것과 거의 같은 비용이에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루이 13세와 가족들을 위한 개인적인 휴양지였습니다. 루이 14세의 지시로 이 왕궁이 확장되었고 웅장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이 궁전의 모든 디테일은 루이 14세를 미화하고 그의 사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한 조경가가 프랑스 정원의 분수를 만들어 마법처럼 고요한 물의 착시를 표현해냈는데 이는 왕이 자연에 부릴 수 있는 힘을 표현한 것이었죠. 또한 이곳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개인 거주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방은 거울의 방입니다. 17개의 거울이 줄지어 있는 긴 공간으로 17개의 유리창이 마주보고 바깥의 정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빽빽하게 칠해진 천장에서 반짝이고 벽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살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빌릴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총 2,300개의 방이 있고 가격은 2,6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억 7,900만 달러의 임대료가 들 거예요. 이 가격은 천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그랜드 피아노 55대를 사는 것과 맞먹는 값입니다. 이 피아노는 한 대가 320만 달러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께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성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일랜드에는 600년 전에 지어진 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피트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1400년대부터 원래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로 넘어오며 꿈의 공간으로 개조되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곳은 진짜 고대 성이기 때문에 포시즌스와는 달라요. 계단도 좁고 수돗물도 틀 수 없죠.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은 1박에 145달러이며 호화로운 휴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빌릴 수 있습니다. 예산에 어느 정도 맞는다고요? 이해해요. 누구나 아라비아말 쉬운 3마리를 살 돈이 매달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왕이 아직 깨어있으면 버킹엄 궁전에서는 잠자리에 들 수 없어요. 왕족들은 여왕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왕족과는 셀카를 찍을 수 없어요. 이 금지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왕족은 여러분과 잠깐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사인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왕실의 서명을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건 일부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간 물건을 비싸게 팔거든요. 여왕이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이 규칙은 왕실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여왕이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일어납니다. 영국 왕실 가족은 자연스러운 머리색만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치스러운 머리 모양을 할 수 없어요. 손톱은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사용 가능한 매니큐어는 연분홍색밖에 없어요. 얼굴 화장도 수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금지예요. 모든 왕실 후손들은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현 군주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규칙은 왕실 결혼법에 명시되어 있고 1772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왕족들은 갑각류를 먹을 수 없어요. 갑각류 요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현재 여왕에게 인사할 때 엄격한 행동 수칙은 없지만 일부 왕족들은 전통적인 인사법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목을 약간 굽히고 여자는 무릎을 굽혀 인사하죠. 그런 격식은 에티켓의 규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악수를 하는데 여왕이 먼저 손을 뻗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왕족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그 대가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꽃과 적당한 양의 식료품, 저자가 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 그리고 적은 금전적 가치의 물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실 결혼 전통에 따르면 왕실 신부는 결혼식 동안 적어도 1개의 머틀 가지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머틀은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고 모든 왕실 신부 부케에 포함돼야 하죠. 왕실 가족들도 여권 심사를 거쳐야 해요. 물론 다른 승객들처럼 줄을 서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권의 도장을 받아야 해요. 여왕만 제외하고요. 국가의 모든 여권이 여왕을 대행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국경을 넘을 때 여왕에게는 이름, 주소, 국적, 출생지만 물어봅니다. 여왕은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번호판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위 후계자 2명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같은 기차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왕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가족여행도 금지되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끔 예외적으로 허락하기도 해요. 행사 동안 여왕은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왕은 항상 장갑을 껴야 해요. 찻잔을 들고 있을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엄지와 검지는 손잡이 윗부분을 지지해야 해요. 가운데 손가락은 아래쪽을 잡아야 해요. 컵 손잡이는 항상 3시 방향이어야 합니다. 왕실 숙녀들은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같은 부분으로 차를 마셔야 해요. 영국 왕실 가족은 올바른 악수의 기술을 익힙니다. 적절한 방법은 눈을 마주치고 2번 흔드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고 왕족들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으로 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왕실 만찬은 수백 가지의 규칙과 규약을 따릅니다. 손님들의 좌석, 식기 배치,
적절한 서빙 그릇, 식사 시 에티켓 준수 등 다양해요. 예를 들어 에티켓에 따르면 여왕은 첫 번째 코스 동안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두 번째 코스가 나오면 여왕은 왼쪽에 있는 손님과 대화합니다. 왕실 구성원들은 방문하는 나라의 관습, 전통, 그리고 에티켓 규칙을 알고 존중해야 해요. 또한 항상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전문 통역사와 동행해요. 버킹엄 궁전에서의 모든 행사에서 오후 6시 이후의 여성들은 모자를 벗고 티아라를 착용해야 해요. 이 규칙은 기혼 여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엄격한 규칙은 아니지만 왕족은 턱을 곧게 세우고 땅과 평행을 유지한 채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조언을 받아요. 계단을 내려올 때 손은 항상 몸 옆에 있어야 해요. 왕실 여행의 주요 규칙 중 하나는 적절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족은 운동화, 후드티, 청바지와 같은 단순한 평상복 차림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죠. 왕실의 구성원이 의상에 지역 문화의 요소를 더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여행 시 단풍잎 브로치를 단 것처럼요. 여왕은 군중 속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여행 중에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상 담당 특별비서가 있어요. 그들은 왕족이 방문하기 몇 주 전, 심지어 몇 달 전에 해당 국가로 여행합니다. 왕족들을 위해 어떤 옷을 고를지 계획을 세워서 지역 풍경과 모습에 잘 어울리도록 해요. 패턴이나 옷의 색깔이 나쁜 의미가 있거나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비서는 여왕이 어디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혹은 손수건이 필요할지 등을 미리 알아내요. 여왕의 여행 의상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왕실 여행 복장 중에는 항상 검은 옷이 있어야 해요. 만일 왕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사람이 애도의 표시로 적절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도시와 국가로 여행하는 동안 왕족들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모든 방문은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공식 회의와 만찬으로 구성되죠. 산책과 지역 명소 탐방이 1시간 정도 주어져요. 왕실 구성원의 모든 행동이 시시각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점심 식사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또는 언제 차를 타야 하는지도요.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왕족들은 영국과 영연방 전역을 여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왕족들은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했고 사람들은 통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했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왕실 가족의 여행은 좀 더 상징적인 것이 되었어요. 왕실의 방문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종종 자선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왕족들은 현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연설을 해요. 또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이러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은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왕의 여행이 시작되기 약 6개월 전에 특별비서가 여왕 폐하가 방문하려고 계획한 모든 나라를 방문해요. 그 나라에서의 현지 생활 방식, 문화, 사람들의 행동, 현재의 문제, 정치 상황 등을 연구하고 위험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왕실 가족 구성원들도 방문하는 나라의 생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해요. 재능 있는 비서들이 그들을 도와주죠. 왕실 가족 담당자들과 식품관리 담당자 일행이 왕실 방문 예정 국가에 미리 도착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후계자를 위한 개별 메뉴를 만들어요. 또한 왕족들이 입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늘과 많은 양의 향신료로 요리를 하지 말라고 외국인 요리사들에게 지시하죠. 그나저나 여왕은 마늘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식에 넣지 않아요. 전직 왕실 요리사 중 한 명은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밝히면서 여왕이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한다고 세상에 알렸어요. 여왕은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요리사들이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만 대접할 것이기 때문이죠. 왕실 비서들은 또한 호텔 직원들에게도 왕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특별히 임명된 의사들도 미리 모든 나라를 방문합니다. 여왕과 왕족이 방문할 나라의 모든 병원을 확인해요. 의사는 해당 국가 의료 시스템의 질을 조사해요.
어떤 약품이 부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왕실 가족 구성원별 개별 구급 상자가 준비되어 있어요.